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아이티 진행 맡고 있는 지식 PD 고소입니다. 오늘 굿모닝 아이텍과 토크아이티 함께하는 제 60일의 GIT 웹이나입니다. 자, 오늘은 제로트러스트와 세스 환경에서의 안전한 원격 접속 방안이라는 주제로 굿모닝 아이텍의 권중술 이사님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사님. 네. 저희도 다음 주에 싱가포르로 저희도 먹자하고 그러는데 출장도 가고 하는데 이제 엔데믹이 이제 점점 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거의 왔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제는.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보안의 관점에서 어떨까요? 아우, 난해하신 질문이신데요. 네네. 사실 포스트 코로나가 사실 오기 전에 팬데믹 환경에서 여러 기업들, IT 보안 전문가들이 아주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거의 2년 가까이 하셨는데요. 그동안에 준비 없이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힘들었지만은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아주 많은 준비를 하셔가지고 좀 수월하게 넘어갔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근데 엔데믹을 대비하신 기업들 IT 보안 쪽은 사실 있는지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러한 세션이 마련되긴 했지만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갑자기 닥친 그러한 팬데믹 환경에서 많은 기업분들이 임시 방편이든 혹은 나름대로의 노직을 세워서 잘 대비하신 것 같고요. 엔데믹도 당연히 대비하셨기 때문에 현재 IT 보안에서는 크게 무리 없지 않나라고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IT 보안 환경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현재 팬데믹 전의 상황은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IT 보안 그리고 담당하시는 모든 기업 전문가들이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엔데믹이 있더라도 언제 다시 팬데믹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러한 상시 보안책을 유지할 수 있게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더라도 이제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는 뭔가 계속해서 갈 것 같아요. 그죠? 하이브리드는 이제 더 이상 뺄 수 없는 현실이 된 상황이고요. 예전 클라우드 쪽에 인프라 쪽 기반했을 경우에는 처음 클라우드 가신 분들이 다시 백 하신 분들 있으세요. 유지보수 비용 때문이라도. 현재 팬데믹 이후에는 그 클라우드로 이전을 한 다음에 100% 클라우드가 아닌 하이브리드 환경, 멀티밴드 환경은 어떻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의 문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안전한 원격 접속이라 했는데 특히 이제 엔데믹이 되면 많은 기업들에서 많은 임직원들이 해외 출장이라든지 파견이라든지 근무 이런 것좀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해외에서 특히 저런 원격 접속 굉장히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기존에도 원격 접속을 했는데 기존의 원격 접속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뒤에 장표에 소개 잠깐 해드리려 할 건데, 일단 저희 한국을 봐서는 인터넷 강국이고 IT 강국입니다. 내부에서는 사실 큰 문제가 없죠. 근데 아시다시피 물리적인 위치를 떠나서 해외에 가게 된다면은 먼저 길어진 길이만큼 네트워크 길이도 길어진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런 환경에서 국내의 한국의 환경의 IT만큼 인터넷만큼 빠른 서비스를 보장하는 나라나 국가는 사실 제한적입니다. 것이 될 것 같고요. 그런 환경에서 가장 큰 거는 기존 팬데믹 전이라면은 이제 속도, 성능의 문제겠죠. 너무 느려서 쓸 수가 없다. 그리고 불안정하다는 거고, 현재 팬데믹 환경에서 느낀 거는 이제 플러스되어서 보안 이슈가 된 거겠죠. 사실 이전에는 보안은 조금 무시하더라도 해외에서 급하게 일을 봐야 되니까 성능만 좀 받쳐준다면 일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현재는 보안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느려도 쓸 수 없다라는 게 현재 현실이겠죠. 네네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원격 접속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아이텍에서 클라우드 보안 사업을 맡고 있는 권중술이라고 하는 반갑습니다. 이번 제목이 제로트러스트 세시 환경에서의 안전한 원격 접속 방안을 적었는데 사실 좀 어려운 워딩이 두 가지 있습니다. 제로트러스트 그리고 세시. 요즘 하두가 되고 있는 이제 두 가지 워딩인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팬데믹 상황이든 아주 오랫동안 여러 IT 전문가들이 토크 오셔가지고 설명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로트러스트가 뭐다, 세시가 뭐더라 말씀드리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번 자리에서는 그동안에 많은 벤더에서 얘기했던 저희 굿모닝에서 얘기했던 제로트러스트, 세시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제로트러스트는 이러한 거다, 세시 이러한 거다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그래도 여기 댓글창에 보니까 서보 형님은 제로트러스트 뭔가도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아직도. 네. 그래서 장표를 준비하고 하셨는데 네네네. 정리 차원이니까 잘 오셨습니다. 아직 핵심만 들으시니까요. 핵심만 들으시고 알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고요. 이러한 환경에서 아까 말씀하신 원격지 근무자들 그리고 내부 직원들, 외부 직원들에 대해서 왜 원격 접속을 하면 되는 거지, 왜 안전해야 되냐, 그럼 기존은 안전하지 않았냐 라는 이슈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러스트에 대한 설명인데요. 굳이 설명이라기보다는
먼저 역사를 먼저 한번 해봤습니다. 네. 뭐 근데 이 역사 네. 이거 이사님이 직접 조사해서 만드신 거예요? 뭐 어디서 그냥 카피하신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뭐 꾸역꾸역 집어넣긴 했는데요. 네, 좋습니다. 이런 거 좋아해요. 토카이티 시청자분 이런 거 좋아합니다. 네. 네네. 잠깐 말씀드리면은 제로 트러스트는 하나의 보안 서비스 솔루션이 아니고 제로 트러스트 모델입니다. 그 많이 아시는 것처럼 포레스트 앤 리서치에서 존 킨더버그라는 수석 애널리스트가 제안한 모델이고요. 2010년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 알기로 제로 트러스트는 2019년, 18년 그때 다시 들었거든요. 18년 동안 묻혀버린 개념인 거죠. 네, 그리고 지나서 2020년도에 뭐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좀 보완한 미국 NIST 국립표준연구원에서 발표한 ZTA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좀 세부적인 개념이 추가되었죠. 2010년과 2020년 사이에 10년의 갭이 있었습니다. 사실 10년이면 강성도 변하는데 IT는 많이 변하겠죠. 그 사이를 잠깐 살펴보면은 2017년도에 카르타라는 프레임워크가 새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보안 프레임워크고요. 얘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예측과 예방, 탐지와 대응이 한 사이클 이루고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의 멀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보안 서비스를 업체들과 IT 보안 담당자들은 해당 위험에 대한 예측과 예방, 저희가 하는 예방이 이제 보안 솔루션을 도입해서 예방하는 거겠죠. 그리고 탐지를 하고 대응. 이라는 사이클이 계속 돈다는 거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이게 하나 더 대응 다음에 사이버 보건이 하나 더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고요. 이런 여러 가지 보안 모델이 있는데 왜 굳이 최근에 와서야 제로 트러스트 이 좋은 게 낫나? 사실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코비드-19 팬데믹 때문인 거죠. 네네. 팬데믹이 되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외부에 있는 특히 재택근무를 하는 사용자분들한테 내부 인프라 서비스를 오픈해 줘야 되는데 그 상황이 더 이상 시켜하지 않고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에는 인프라 서비스 로직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자, 근데 12년 전인 2010년도에 같은 연구인 포레스트 리서치의 그 연구인 존 킨더백이 이제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저걸 주창했을 때 네. 저 개념 만들어 그 전에 2009년도에 네. 저 사건 저건 빨간색으로 된 사건 저건 뭡니까 저거? 저건 오퍼레이션 오로라인데요. 네. 사실 2010년도에 제로 트러스트가 나왔고 그리고 유행이 되기 전에 저희 코리아나 뭐 한국 여러 가지 IT 업계에서는 8년 동안 묻혀버렸는데 구글에서는 2014년도에 자체적인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실제 적용을 완료했고요. 비욘드 커프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왜 생겼느냐를 따지고 보면은 사건의 시발점이겠죠. 2009년도에 나중에 명명되긴 했지만 오퍼레이션 오로라고 해서 그동안에 그 IT든 모든 제조 쇼핑의 그 가장 큰 시장이었던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을 해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주도이죠. 중국 주도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대형 IT 민간 기업에 대해서 공격이 발생했고 중국에 진출한 맞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그 인프라를 이용하는 거 사실은 그래서 뭐 구글이든 실제 저희가 소개해드릴 솔루션 아카마이도 이때 오로라에서 피해를 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름 알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오퍼레이션 오로라는 특정 공격 시점에 공격이 당했다라는 거고 구글은 그에 대해서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비욘드 커프라는 자체적인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채택해서 2014년에 적용 완료한 상태인 거죠. 하나 더 여담이긴 하지만은 속설입니다. 네네. 2014년도에 제로 트러스트를 구글이 발표하고 적용했지만은 그 전 2010년도 정도에 구글이 중국에서 철수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뭐냐면 중국에서 과도한 통제와 검열 때문에 검색의 자유를 침해당한다. 사실 저희가 검색할 때 검색해봤냐라는 단어보다는 구글 해봤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구글 이꼴 검색이기 때문에 검색의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구글 사생과 맞지 않다라는 판단하에 구글이 설 수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썰이지만은 보게 되면은 이런 2009년도에 오로라 중국에서의 해킹에 피해를 본 기업이 구글이고 아주 큰 피해 받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를 지키기 위해서 철수하지 않았나. 현재도 차이나가 있긴 하지만은 그 인프라는 중국이 아닌 홍콩 쪽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때 2009년도에 그러니까 중국에 진출한 이제 미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본 거지 않습니까? 저런 걸로.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요즘 와서 이제 미국에서 화웨이라든지 이런 거에 모든 중국 디바이스에 대한 백도어에 대한 우려들이 저 때부터 시작된 거네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시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로스트 모델이 나오기 전에 공격이 당했고 나오자마자 모델이 개념되니까 바로 했기 때문에
아주 좋은 행동인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 아카마이족도 피를 받기 때문에 아카마이는 좀 오래 걸렸습니다. 대비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보안 인프라 트러스트를 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솔루션과 서비스를 만들었고 2018년도에 트러스트 사스가 나오기 이후에 2019년 8월에 세시 모드를 죄송합니다. 2018년도에 아카마이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오퍼레이션 오레라를 그러한 극복하기 위한 제품들 EA나 ETP, MFA 그리고 디도스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더 이상 그러한 공격에 대한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나온 거였고요. 최근에 나온 거는 이제 주목하실 거는 2021년도 작년인데요. 미국에 있는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이버 보안 강화법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모든 미국에 있는 행정, IT 인프라에 대해서 기본 보안 개념을 제로 트러스트를 지금 하라는 얘기인 거죠. 제로 트러스트 기반으로 모든 행정에 대한 IT를 운영하고 그게 2024년까지 완료하라는 명령이 나온 거죠. 더 이상 민간 주도가 아니고 기업 주도가 아닌 국가 주도적으로 트러스트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라는 거고 저희 한국에서도 해당 미국에 대한 부분은 따라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한 히스토리였는데 뭐 재미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저는 2009년도에 오퍼레이션 오로라 저거 되게 인상적이네요.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띄엄띄엄 있긴 하던데 어쨌든 조합해서 만든 거는 보안하시는 분들은 좀 재밌게 읽을 수 있지 않나라는 거고 세시나 트러스트의 시발점이 뭐는지 아실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이번 장표의 트러스트인데 많이 본 화면일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보안이 뭐 성곽 위주로 해자가 되는데요. 성곽 해자를 말씀드리면은 성곽은 말 그대로 건축물이 되는 거고 해자는 그 성을 보호하기 하나의 기반 시설입니다. 뭐 성 주위에 있는 이제 물이 되는 거죠. 뭐 워터링 호스인데 아주 깊게 돼 있고 넓게 돼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해서 현재의 IT 보안과 기존의 IT 보안과 비교해 본다면은 해자 부분이 이제 방화벽이 되겠죠.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않게 막아버린 부분인 거고. 그 밑에 있는 녹색 표시되어 있는 VPN 자체가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올 때에 정해진 관문만 통해서 들어오라라는 부분 내용인 거죠. 물론 차단이 되면은 저 브릿지 자리는 올라가게 되겠죠. 내부적으로 이제 네트워크 보안들, 출입 보안, 뭐 PC 단말 보안, 서버 DB 보안 아주 많은 것들이 있겠죠. 기본 방식인 거고 여기가 조금 제가 이번 세션에서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녹색 표시되어 있는 VPN 부분들을 이제 클라우드로 바꿔야 되는 부분 하나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부분,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기존의 보안 솔루션들이 각자의 몫을 잘했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야 된다는 거고 VPN을 통과한 이후에 들어온 이제 패킷 네트워크 연결 네트워크들이 내부의 성 안에 있는 여기저기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실제 업무 용도 외관지에 대해서 그 업무가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만 출입 허가할 수 있게 하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 가미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은 제로 트러스트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네요. 맞습니다. 실제 뒤쪽에 조금 더 텍스트로 표시되긴 했지만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 어떻게 보면 제로 트러스트 핵심이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기존 경계선 방식으로 보안을 했을 경우에 현재의 트렌드는 이거죠. 문제점은 인증 후에 접근 권한을 어떻게 할 거냐. 기존 방식에서는 인증 후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뭐 서버 보안이든지 접근적 시스템으로 마무리했지만은 실제 뭐 뒤쪽 세시에서 나오긴 했겠지만은 제 내부의 보안과 외부의 보안은 별도로 분리하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 세시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외부 재택근무에 대한 보안이 당연히 필요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증가하는 재택근무 인력, 그리고 사스 서비스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보안 솔루션들이 유기적으로 잘 들어와서 사용자, 관리자한테 가시성을 잘 제공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제로 트러스트 이게 요게 뭐 흔히 많이 현재 떠들고 있는 한마디로 표현한 겁니다. 믿을 사람 하나 없는 거죠. 예전에는 뭐 우리는 가족이니까, 우리는 패밀리니까, 야 너와 너 사이에 믿음과 신뢰가 있지 않냐라는데 더 이상 이제 기계에서는 없다는 거죠. 믿음과 신뢰는 저버리고 오직 검증하겠다는 게 제로 트러스트의 핵심입니다. 세 가지 관점을 보게 된다면은 절대 누구도 사람이든 기계든 믿지 말라는 거죠. Never trust. 그리고 always verify. 항상 검증하라는 거죠. 그리고 한번 검증이 되었더라도 주기적으로 계속 점검하고 체크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제로 트러스트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제로트스트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뭐 아까 말씀드린 오로라 해킹에 대한 공격도 있지만은 그 현재의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거죠. 기존에는 외부의 접근에 대한 부분들이 정해진 길, 정해진 보안, 정해진 규칙에 하에서만 사용자가 그 규제에 적응을 받고 정해진 규칙을 움직였다면 현재 그러한 범위를 벗어나버린 거죠. 클라우드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인프라 플랫폼뿐만 아니라 사용자 그리고 서비스까지 다 클라우드 전환이 되고 있고요. 그러한 2018년부터 시작된 사스 서비스 형태가 지금은 헤아릴 수 없게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디바이스 증가입니다. 현재는 뭐 제한되어 있는 PC였지만 지금은 뭐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들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클라우드 전환 서비스에 더하기 해서 다양한 기기의 증가 그리고 재택근무의 증가가 발생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개념들 뭔가 검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네, 여기서 좀 텍스트로 좀 써놓긴 했는데 제로 트러스트는 말씀드린 대로 어느 것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겠다. 오로지 검증만으로 너에 대한 신뢰를 너에 대해서 허용하겠다는 입장인 건데 두 가지 리서치 기관에 대해서 글씨를 적어봤습니다. 먼저 포레스트인데요. 먼저 제로 트러스트 개념을 주장한 리서치 업체인 거죠. 제로 트러스트는 사용자에 대해서 장치, 위치 기반으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실행을 활용하고 네트워크 내의 측량 위협을 해결하는데 전략적으로 중점을 둡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기존 방식에서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 안 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죠. 먼저 허용이 되면은 그것만으로 허용이 되었으니까 그 다음부터 난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인프라 내에 있는 레거시 보안 시스템들이 동작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할 일은 내가 내부 네트워크에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체크만 쓰는데 지금은 그 이유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포레스터가 저 lateral threat movement, 저 때부터 이스트 웨스트 뭐 이런 개념이 한 거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VPN은 사실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VPN이 나온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 넘은 IT 기술을 쓰고 있는 거죠. NIST에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IST는 포레스트가 나온 2010년 이후에 2020년도에 다시 내용을 세부적으로 추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은 트러스트는 뭐 방어의 개념을 봤을 때에는 최대한 인증을 하고 검증을 한 다음에 들어온 게 맞지만은 NIST는 조금 추가해서 이미 내부에 침해가 발생한 상태라는 걸 가정하는 거죠. 왜? 외부에 대해서만 믿지 않는 게 아니고 내부도 믿지 말라는 거죠. 지금 IT에 계시는 분들이 뭐 이 화면을 보시고 방송을 보시고 있지만은 우리 IT 현재 나가 가려고 있는 부분 안전해라고 100% 확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로 트러스트는 뭐냐면은 어느 것도 믿지 말라는 거거든요. 외부가 아니고 내부도 믿지 말고 사람이 아니라 기계도 안전하게 돌아가는 시스템, IT 시스템들이 현재 무언가 제로데이 어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숨기고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현재 나의 내부의 우리 기업 내부의 자산은 이미 침해가 된 상태이다. 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위협에 대비하라는 게 제로트러스트 핵심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24시간 뭐 베리파이하고 모니터링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당연하죠. 필연적으로 제로트러스트는 어떤 자동화라든지 뭔가 이런 것이 필연적이겠네요. 자율운영 이런 것들이. 그래서 현재 이루어지는 것들이 뭐 소아도 있지만 네네. 어떻게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한계이기 때문에 뭔가 자동화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동화의 개념이 기존의 정적, 정해진 규칙이었다면 지금 이제 동적으로 변화하는 규칙을 조합을 해서 동적으로 자동화한다는 게 현재 핵심이겠죠. 다시 정리해드리면은 기존에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많은 소송값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이미 침해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서 보안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100% 안전하지 않는 환경에서 보안이 침해됐을 경우에 이러한 부분들의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앞전에 말씀했던 포레스트에서 얘기하는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은 사실 동서에 대한 부분들, 레터 부분들을 방어하는 부분 때문에 한번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침해당한 그 파트, 그 세그먼트만 문제가 발생하지 나머지에 대해서는 침해를 방어하는 게 효과가 있거든요.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가 최소화 된다는 것은 반대로 복원이 그만큼 빠르다는 거죠. 그러한 사이버 복원력을 키우기 위해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내부에서 항시 검증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은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가 필요하고 단순히 접속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프로세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모든 거에 대해서 마이크로가 가능해야지 많이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은 제로 트러스트 세시를 조금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100%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보안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네, 말씀드리는 게 다 포함되는 거죠. 제로 트러스트나 뭐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아까 말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좀 조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네트워크 모든 사용자는 항상 위험하다라고 가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와 내부 위협이 네트워크에 항상 존재하고 있다. 사실 더 이상 내부와 외부 개념이 없는 거죠. 세 번째는 네트워크의 신뢰 여부를 결정할 때 네트워크 위치는 충분하지 않다. 내 PC, 내 재택근무를 할 때 깔려있는 PC는 안전하다는 개념을 버리시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디바이스, 사용자 네트워크를 인증하고 또 인증하고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최대한 많은 데이터 소스를 기반으로 자동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 동적 이유로 한다 말씀인 거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러한 모든 거에 대해서 침해 과정, 이미 침해가 되었다는 가정하에 전략을 짜시는 것이 보안 수립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장표입니다. 검증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로 트러스트 원칙은 간단합니다. 워딩으로 표현하면은 검증, 지속적으로 검증해야 되고요. 최소 권한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침해를 가정한 상태에서 보안책을 짜셔야 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 단순하게 워딩을 적었지만은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보통 제로 트러스트 세션은 저희는 이제 여정이라고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왜? 보안은 100%가 없기 때문에 100%에 가까워지기 위한 하나의 긴 여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스타트를 하셔가지고 조금 더 짧게, 어느 누구보다 빠르게 안전하게 제로 트러스트 원칙에 가까워해서 안전한 IT 환경을 꾸미는 것이 보안 관계자들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히 제로 트러스트 말씀을 드렸고요. 세시를 말씀드릴 건데 사실 세시도 뭐 제로 트러스트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은 제로 트러스트는 나온 지가 2010년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실 클라우드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었거든요. 뭐 현재의 워딩이 빌리자면 뭐 하이브리드 환경을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래도 주축은 인프라 데이터 센터라고 말씀드리는데 세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이티브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환경에서 접속 가능한 그리고 보안을 확장시킬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로 트러스트는 컨셉이지 않습니까? 네. 세시는 이건 솔루션인 거죠? 그걸 구현하기 위한.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사실 세시도 솔루션이라고 보기에는 네네. 특정 네트워크와 보안 벤더가 합작을 해서 세시 안전하게 구현을 해줄 수 있는 하나의 인프라? 플랫폼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세시는 2019년도에 가턴에서 나왔습니다. 레포팅에 포함되어 있고요. 저는 이 레포팅 제목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Future of Networks, Security in the Cloud. 네트워크가 보안을 미루는 클라우드에 있다. 사실 제가 클라우드 보안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전 클라우드가 아주 믿거든요. 클라우드가 나오기 전에 되게 심플했는데 클라우드가 나오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사용자분들은 되게 편했겠지 모르겠지만은 IT 보안 하시는 분들들, IT 하시는 분들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애정의 단어긴 한데 이게 어떤 단어는 마음에 들었고요. 현재 미래지향적인 우리가 가야 될 모델을 제시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시는 기존에 별도로 분리되었던 네트워크 스택과 보안 스택을 합쳐서 더 이상 별도로 분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기본 개념은 클라우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적어놨지만은 같은 회에 있는 보안 전문가하고 네트워크 전문가가 만든 게 세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보안과 네트워크는 더 이상 별개가 아니다. 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같이 움직여야지만이 현재의 IT 트렌드에 맞는 이슈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세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시가 넣은 배경은 제로트가 좀 비슷하긴 한데요. 조금 차이가 있다면 현재의 트렌드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가 생겨서 많이 쓰고 계시지만은 기존과 대비했을 때 기존 보안은 데이터 센터와 해외 지사, BP 정도만 방해했었으면 충분히 가능했거든요. 근데 현재 트렌드 보시면 지금 표시되어 있는 그림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쓰실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 해외 지사의 연결, 디바이스에 대한 모바일, 그리고 관련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스 클라우드의 서비스 쓰실 거고 재택근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조나 여러 가지 쓰고 있는 IoT 디바이스에 대한 연결도 활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안을 하기 위해서 VPN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인증, 모바일 보안, 네트워크 보안 아주 많은 거 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보안을 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기존 인프라 방식, 경계형 방식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다시 정리해드리면은 현재에는 IT 서비스를 쓰면서 가지고 너무나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그리고 연동되어 있는 API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클라우드 사스가 있고요. 디바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특정 지역에 영향받지 않고 여러 가지 곳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더 이상 간단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너무 복잡해가지고 더 이상 사용자, 관리자가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관리할 수 없고 아웃 오브 컨트롤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니까 클라우드밖에 있을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재택에 있을까요? 데이터 센터에 있을까요?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네? 거기 있어버리면 병목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사실 뭐 병목에 대한 부분도 사실 있고요. 네네. 사실 뭐 기능이나 보안에 지금 초점 그러니까요. 맞추고 있지만은 네. 사실 아까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성능이 받침이 돼야지만이 서비스를 함에 있어가지고 수월하게 쓸 수 있는 거고, 그러한 서비스가 잘 이루어져야지만이 고객들이 안전하고 그리고 기분 좋게 쓸 수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더 이상 통제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 하나를 세시라는 모델을 묶어가지고 보안 담당자들이 한눈에 보일 수 있게 가시화하자. 그리고 중앙 통제를 하자는 거죠. 사실 보안은 뭐 한 곳에 통제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었지만은 현재는 트렌드 바뀌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관리할 수 없으니까 중앙 통제로 해야 되는데, 기존 레거시 시스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안은 클라우드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시를 구현함에 있어가지고 모든 이러한 인프라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네이티브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루어져야지만이 진정한 세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세시 모델을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기존 네트워크와 보안이 융합된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세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기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서비스, 보안 서비스를 좀 잘 해봤습니다. 네트워크 부분이 있고 보안 스택이 있습니다. 현재 트렌드를 비교해본다면은 저희가 세시를 하면서 가지고 고려해야 되는 거는 사용자 그리고 인프라 두 가지 먼저 고려하실 것 같습니다. 어떠한 사용자가 쓰느냐, 재택근무냐, 내부 근무자냐, 해외 근무자냐, 혹은 이제 정직원이냐, 파트너 직원이냐, 계약직이냐, 접속한 디바이스는 PC냐, 랩탑이냐, 모바일 스마트폰이냐, 혹은 사람이나 뭐 그러니까 자동화된 IoT 기기냐, 여러 가지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내부 인프라 혹은 고객이 서비스하는 사스 형태에 접속해야 되는데 어떠한 루팅을 통해서 들을 거라는 거죠. 네트워크는 뭘 타고 보안은 무엇을 타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네트워크와 보안을 한 곳에서 해야 되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을 관리자가 직접 선택하게 된다면 아주 많은 불편이 발생하고, 사용자 부분들, 인프라 부분들이 변경이 된다면 변경에 대한 부분도 다 관리하기 때문에 더 이상 관리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복잡한 환경에서 가트너가 말씀하고 있는 공고사항은 뭐냐면은 세시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와 보안이 융합된 상태에서 구현이 돼야 되고,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모든 환경들은 클라우드에서 구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클라우드 구현을 하며 써가지고 단순 데이터 센터형이 아닌 글로벌 엣지 서버, 사용자에게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사용자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엣지 서버가 있어야지만이 이런 부분들을 속도를 만족하는 안전한 보안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게 가트너가 공부한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댓글 들면서 양정수 님이 이제 세스가 가장 필요한 산업군이 있을까 했는데 이 그림에서 네. 이 그림에서 여기 사용자 그룹에 다양한 사용자 그룹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인프라도 다양한 것이 많이 쓰면 쓸수록 네. 세스가 필요하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네, 사용자 그룹에 딱 하나, 인프라에 딱 하나면 사실 안 필요할 수도 있는데. 사실 뒤쪽에 저희가 한 장표로 해서 네. 아카마이가 제공하고 있는 세시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 네. 가이드를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컨설팅 해드리는데요. 실제 고객분들이 쓰시는 인프라 환경, 접속 방식, 그리고 서비스한 기기들을 조합하셔가지고 포인트를 찍으시는 거죠. 아이씨. 네. 그런 다음에 실제 해봤을 때 극단적으로 고객의 서비스가 우리는 온프라미스만 하고 있다. 클라우드 절대 안 가. 그리고 모든 것들은 사무실에서만 할 수 있어. 그럼 세시가 필요 없는 거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정입니다. 단순히 서비스 하나, 제품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품의 조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컨설팅 받으셔야 되는 거고, 그러한 부분 환경에 있어서 당연히 비용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순위 정하셔야 되겠죠. 차근차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별도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방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카마이가 하는 건 뭐냐면은 실제 아카마이는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겠지만은 아카마이도 저 웹토크에서는 아마 있지 않았나, 이런 회사 이름이 있잖아 말씀드린다면은 네트워크 스택과 보안 스택에서 현재 아카마이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형태를 제가 표시해봤습니다. 파란색 표시인 거고요. 빨간색 표시는 이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얀색은요? 하얀색은 아직은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서 아카마이가 제공한 건 뭐냐면 뭐 저희가 제공해드린 컨설팅을 받으신 다음에 실제 최적화하는 거죠. 아까 말씀한 하얀색은 뭐냐? 전혀 없다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없을 뿐이지. 네. 다른 건 일단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아카마이를 포함한 모든 클라우드 벤더사들이 세시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세시에서 주장하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을 100% 제공하는 업체는 아직 없습니다. 기능상으로 다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성능이 모자라던가 네네.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부분 우선순위를 가져가지고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간단하게 도시화를 그려봤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뭐 다양한 기기, 다양한 위치에서 내부 인프라 사스를 썼을 때에 저희가 제공하는 일반적인 세시 환경에서의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보시는 분들이 이제 사용자 되겠죠. 지점이라든지 네. 직원들 그리고 일반 고객들이 되실 거고요. 오른쪽에 당연히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 흘러간 플로어가 되겠죠. 최종 목적지가 데이터 센터였는데 지금은 위쪽에 있는 구름, 클라우드 사스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데이터 센터만 가는 게 아니고 사스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상태에서 데이터 센터를 간 다음에 사스를 가야 되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카마이가 제공한 세시 혹은 여러 벤더가 제공한 세시를 통해서 인증을 받은 다음에 쓰는 거죠. 바꿔 말하면은 데이터 센터의 입장에서 봤을 때 데이터 센터 내에 근무하는 직원분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접수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저 이 장표에서 밑에 박스, 점선 박스로 되어 있는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아이덴티티, 폴리시, 리스크. 네. 저게 이제 세시 플랫폼에서 관장해 주는 건가요? 저게? 세시를 구성함이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시해야 될 부분인데요. 아, 네. 그 세시라고 했지만 사실은 플랫폼을 제공하는 거라 말씀드린 거고요. 서비스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 그림을 봤을 때는 단순히 사용자에 대한 검증만하고 통과시키라고 말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세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아이덴티티 쪽입니다. 사용자에 대한 부분이고 사용자가 고정이 아니고 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기존의 아이디 패스워드 2차 인증만으로는 사용자에 대한 검증을 100% 만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IDP 업체도 많습니다. 밑에 있는 이제 그 아이덴티티 쪽에 있는 옥타라든지 사메일 통식을 하든지 오픈 아이디라든지 뭐 MS 애저 AD 쓰시든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사용자에 대한 검증을 잘해주는 업체인 거죠. 연동해서 물론 아카마이도 자체적으로 IDP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용자에 대한 검증을 거쳐야지만이 인프라에 대한 접속을 허용하겠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하지 않겠죠. 정책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A라는 사용자는 특정 시스템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B 사용자는 당연히 특정 어플리케이션만 접속해야 되는 거고 이게 정책이 필요한 거고요. 이러한 정책이 기존에는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해석이었거든요. 이게 정해져 있는 거죠, 픽스가. 이러한 정책은 만족하면 되겠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은 변해야 됩니다. 정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세시 업체에도 사실 100%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리스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드 파티 이용하는 거죠. 뭐 커버 블랙이라든지 뭐 크라우스트라이크, 뭐 EDR, EP 같은 제품들인 거죠. 그래서 디바이스 측정해서 보여주시는 건데 지금 저 색깔 부분 말씀드린다면은 폴리시로 봤을 때는 이게 접속하는 사용자가 분명히 접속이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통제가 되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디바이스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지만은 일반적인 시그니처 기반의 AV가 아닌 그 AI를 통한 행동 기반의 제품 EDR, BP가 탐지를 한 거죠. 그래서 차단해 버리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여기서 인지해야지만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엔드포인트 단, 클라우드 단, 그 다음에 데이터센터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보안 속성들이 다 이루어져야지만 안전 세시가 이루어지는 건데 어느 벤더도 현재 저런 것들 모든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구성을 제안할 때 저희 협업체라든지 서드 파트를 제안을 드리고 구성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좀 빨리 진행된 제어투스트와 원격 접속에 전에 있던 그 세시였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분, 제어투스트가 뭔가요? 질문하셨는데 답변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잠깐 말씀드렸고요. 이러한 복잡한 환경에서 왜 제어투스트가 필요하고 왜 세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원격 접속을 안전하게 해야 되느냐를 말씀드린다면은 기존은 VPN과 사실 대비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가서 죄송하지만 VPN 업체분한테는 비교를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모델 구성들을 비교해보면 왼쪽이 기존 레거시한 VPN 접속 방식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저희가 제공한 아카마이의 세시 EA의 접속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EAA가 저기 뭐의 약자죠? 이게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액세스라고 해서 L7 단위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접속 제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7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까지, 맞습니다. 그다음에 VPN은 L4까지인 거죠? L3FA IP 포트인 네네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VPN은 재택이든 외부에 있는 랩탑 디바이스가 내부 네트워크에 조인을 하는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A 같은 경우는 내 랩탑이 네트워크에 조인이 아니고 데이터 센터 혹은 SaaS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에만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인 거죠. 사용자 이름으로. 맞습니다. 네. 오케이. 기존의 VPN을 구성들을 봤을 경우에 느낌표 빨간색 4개가 있습니다. 좀 위험하다는 부분 표시한 건데요. 첫 번째 왼쪽부터 보시게 되면은 왼쪽에 클라이언트에 있는 빨간색 표시는 사실 위험보다는 불편함이겠죠. 클라이언트가 설치돼야 되는 환경인 거고, 사용자분들이 사실 BIT 분이 많으시거든요. 설치에 대한 부담이 있으시고, 기존에 깔려있는 프로그램과冲突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분들 불편을 말씀드리는 거였고, 방화벽 쪽에 있는 빨간색 표시는 VPN은 항상 내부에 있지만은 VPN이 방화벽에서 아웃바운드가 아니고 외부에서 항상 인바운드로 뚫려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방화벽은 항상 VPN이 서비스하고 있는 IP 포트가 열려 있다는 거죠. IP 포트만 알면은 언제든지 접속이 가능하다는 게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VPN 자체에 대한 이제 보안인데요. 작년도 발생했지만은 VPN에 대한 사고는 사실 매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좀 됐긴 했지만은 가장 큰 VPN 사고가 미국에 있는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인데요. 원유 수송 업체인데 OTA거든요. OTA는 사실 폐쇄망인데 불구하고 월야가 발생해서 이제 큰 피해 입었기 때문에 수일 동안 원유 수송이 안 된 사고 발생한 사건이었고요. 국내만 보더라도 전년도에는 이제 뭐 한전이라든지 발생하셨죠. 그런 부분이 뭐냐면은 제품 자체가 OS가 깔려있는 어플라이언스 모델이다 보니까 좀 제한적인 거죠. OS 자체의 취약점, 그리고 서드파티 와스의 취약점이 존재하는 거고, 그런 부분을 패치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데, 패치도 보안 패치가 계속 주기적 이루어지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최근 팬데믹 상황 때문에 시스템 증설이 필요할 경우에 어플라이언스 장비가 있어야지만 증설 가능한 거죠. 또 요새 보면 다크웹에서 네. VPN 아이디를 또 많이 팔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싸게. 네네. 아주 싸게 팔더라고요. 물론 제 것도 있겠지만은, 마지막이 서버 쪽인데요. 이러한 구성에서, 클라이언트는 접속하고자 하는 위치가 서버 C만 접속해야 되는데, 나머지 서버 A, B도 접속이 가능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게 되면은. 이게 가장 큰 취약점 말씀드린 거고요. A에 비해서 EA 같은 경우는 장비가 없다는 먼저 말씀드리고요. 클라우드 보니까 클라우드 내에서 사용자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IDP 여러 가지 속성들에 대한 인증을 거친 다음에 접속을 하는데 네트워크에 대한 접속이 아닌 어플리케이션 접속입니다. 특정 정해진 어플리케이션 접속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데이터 센터에 있던 서비스든 서버든 상관이 없고 심지어 SaaS까지 같이 접속 가능한 게 뭐 차이점을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플리케이션 단위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되는 거나 비슷한 거네요.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 원격 접속에 대해서 접속했을 경우에 네트워크 단위에서 외부 사용자들한테 대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 EA라고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원격 재택에 대해서 가장 고려할 사항을 적어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단점과 장점, 보완해야 될 점은 정리한 장표이기 때문에 요건 장표를 조금 대체를 하고요. 뭐 잠깐 말씀드린다면은 당연히 보안성 중요하겠죠. 중요하고요. 그리고 편의성. 이 편의성은 저희 관리자가 아닌 사용자의 편의성입니다. 불편함 없이 단순히 난 접속을 원했는데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이제 VOC가 발생하는 거죠. 그 VOC의 발생은 이 과다 보면 IT에 대한 관리자가 또 부담을 느끼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편의성 다 이어지는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성능, 아까 말씀하신 해외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VPN 자체가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버에 대한 CS 방식이기 때문에 라인이 일정적이거든요. 그리고 퍼블릭한 망을 쓰기 때문에 속도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에 대해서 아까 같은 경우는 자체에 퍼져 있는 전 세계 글로벌 네트워크 쓰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쓸 수 있고 기본적으로 아까마의 인플랫폼은 CDN 기반입니다. 콘텐츠 드리블을 하기 위해서 가속과 캐싱이 있다는 거죠. 이 제품을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캐싱과 가속 기능을 그냥 무료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저희 이번에 VPN 쪽 보다 보니까 기존 레거시한 VPN 외에 무선망을 이용한 VPN도 있더라고요. 기업 전용망. 뭐 KT도 있고 LG도 있고 많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도 많은 게 있지만은 이거는 뭐냐면은 L3F 단위 IP 통제로는 더 이상 이제 기업이 보호해야 될 자산, 어플리케이션들은 100% 보호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아무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 오픈이 불가하다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사용자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실제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게 세시 모델이라고 말씀드리고 부분들을 잠깐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린다면은 기존에 금강원 쪽도 있지만은 금융 쪽 벤더에서는 VPN 같은 원격 접속을 구성했을 경우에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인터넷을 사실 막아놨거든요. 네. 막아놨고 인터넷을 쓸 경우에는 기업망을 접속한 다음에 기업망을 통해서 외부 나가게 돼 있어요. 네. 좀 불편하겠죠. 속도가 느리고. 그런 경우에서 현재는 사실 맞지 않은 경우인 거죠. 그냥 사스가 훨씬 더 많은 건데 그런 거
자체 보안 측면에서는 관리가 편할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관점은 관리 측면보다는 보안의 측면 그리고 사용자 편의성이기 때문에 현재는 많이 쓰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스와 더 많은 접속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나를 말씀드린 거고 아까 마이크가 제기하고 세시가 얘기한 뭐냐면은 사스를 쓰면서도 굳이 기업만 갈 필요가 있느냐 사스에서 인증받은 다음에 접속되면 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보안도 강화되어 있고 이원화되어 있는 접속 로그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거죠. 현재 국내 금융기관들은 그러면 세스를 쓰는 데 있어서는 아까 그 컴플라이언스 이슈 때문에 쉽지가 않겠네요. 조금 제한적입니다. 뭐 팬데믹 이후에 추가 보안물이 나오긴 했지만은 아직은 VPN은 구성도에 기한 거기 때문에 조만간 바뀌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기반은 아까 말씀드린 바이든 행정부가 저스트를 발표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많겠지만은 어쨌든 망분리의 목적이라서 그 부분이 밀려서 상황이거든요. 망분리 조금만 완화된다면은 이런 부분도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기업들은 뭐 크게 컴플라이언스 이슈 없으시니까 이런 구성으로 변경하기를 권장을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정리해야 될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기존 레거시 보안으로는 외부이든 내부이든 상관없이 사용자가 접속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는 경계형 방식의 보안 장비들, 레거시 장비가 필요합니다. 사용자에 대한 인증도 필요하고요. VPN이 통화든 CS 서버 통해돼 있고 보안도 다 거쳐야 되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 모든 보안 솔루션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세시는 바꾼다는 거죠. 사스에 대한 접속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 모두 세시가 통짜로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다 막아서 여기에 대한 접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2차 인증에 대한 멀티팩터한 부분들 사용자에 대한 아이덴티티 인증 부분도 모든 것들이 세시에서 넣어서 간단하게 처리하라는 거죠. 아주 그림은 간단하지만 사실 구성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세시도 클라우드를 쓰시는 분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좀 더 확장하시고자 하는 기업들은 이제 필수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세시 모델과 비슷하게 해드리는데요. 정리 차원입니다. 사용자에 대한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디바이스도 다양하고 IoT가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네트워크와 보안을 따라할 수 없고요. 그런 부분들을 취합하면서 가지고 아까마이 혹은 타 벤더의 세시 모델이 어떤 부분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파악하셔가지고 실제 사용하시는 인프라를 기준으로 해서 세시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당연히 보셔야 되겠지만은 그걸 한다고 그러면은 기존 레거시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제해놓고 세시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우선순위 정하시는 게 맞으시겠죠. 그래서 하나의 표로 만들어 드렸고 이 표로이드 저 네트워크 보안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는 아카마이가 만든 게 아니라 두 개의 항목들은 아까 말씀하신 가트너가 한 거죠? 맞습니다. 가튼에서 보안 모델이 표시되는 거고 저희 조금 표를 바꿔서 보여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네네. 포함되는 내용이라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시 서비스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정확히 찍으신 원격 접속에 대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정확하십니다. 근데 접속 이후에 사실 내부에서도 필요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상가 방식인 거죠. 메뉴에서 방화벽이 막아버리고 밑단이 뚫리게 되면은 다 뚫리는 형식에서 아까 제로투에서 얘기한 그 피해 최소화, 사이버 보건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세그멘테이션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오고 이러한 부분들이 기존 IP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업무 단위, 프로세스 단위 혹은 여러 가지 엔티티 속성값에 따라서 다양한 니즈에 의해서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분리되라는 거죠. 그게 말씀드린 거고 이 부분은 EA랑 좀 상관없지만 아카마에서 제공하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축 사례 잠깐 말씀드리면 이 구축 사례를 실제로 금문이 어떻게해서 하신 겁니까? 맞습니다. 네. 두 군데의 고객사에 대한 레퍼런스를 만들었는데요. 팬데믹이 터지자마자 바로 계약하신 고객사들입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기존 VPN 쓰고 계셨는데 급하게 증설을 하셔야 되고 당장 다음 주부터 며칠 뒤에 전사가 재택근무 해야 되는데 구성할 수 없는 거죠. VPN 같은 경우도 한 달이 걸리니까 사실은. 에 대해서 요청하신 지 그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끝났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진짜 세시가 진짜 말씀드리니까 애자일한 것이 굉장히 큰 강점이네요. 일단 하드웨어가 없고 그리고 관리가 저희 도와드리니까 전자기술 연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꼭 케이스는 아니고 그냥 이제 해외에서 출장 가신 연구원분들이 많으신 경우였어요. 많은 경우에서 기존 VPN이 좀 레거시하고 불편하고 속도가 느리게 끊기기 때문에 그런 불교시가 많이 발생하셔가지고 컨택이 된 경우인데 구현이 된 이후에는 해외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일정한 서비스 속도 유지하고 계시는 거고 처음에 이 도입하실 때 타 부서에서는 좀 반대하셨대요.
왜요? 왜냐하면 기존 VPN 쓰고 있는데 흥수라면 되지. 왜 추가 관리 편의성을 관리 포인트를 높이냐. 하나만 관리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게 문제였었는데 도입하신 이후에 한 3년 되셨는데요. 지금은 그쪽 부서도 같이 쓰시면 관리할 게 없으시니까 보안 문제, 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훨씬 더 사용자 편의성도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속도도 알고 그 사용자분들도 클라이언트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디 가든 그냥 접속만 하시면 되시니까. 그래서 거의 전사적으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특히 것 이런 같고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근로자들 다 지식 근로자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뭔가 이렇게 접속해가지고 뭐 할 게 되게 많을 텐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인프라가. 그러하신 분들이 이제 IT는 사실 좀 모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냥 내가 쓰고 싶어서 클릭하면 돼야지 왜 이것도 설치해야 되고 안 되면 내가 찾아와서 이걸 디파인하고 트러블슈팅 해야 되는 걸 발생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좋지 않나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시작은 좀 미미했지만은 현재는 거의 전사그룹 쓰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제약회사가 제가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제약회사 넣었는데 금융사고요.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니즈가 아까 말씀하신 해외 지사. 기존 해외 BP사하고 연계됐을 경우에는 전용선 VPN 쓰셨고요. 특정 파일들 보고서를 이제 본사에 보내야 되는데 업다운로드를 너무 시간 오래 가지고 퇴근하실 때 걸어 가셨대요. 몇 시간 걸리니까. 근데 다음날 출근하면은 이제 끊어진 거죠. 통신이 끊겼든 불안정하든 다시 또 보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니즈가 있으셨고 많은 부시 발생했는데 그리고 내부 직원분들도 해외 나왔을 경우에 내부 업무 시스템에 원격 붙여서 작업하셔야 되는데 작업이 불가하신 거죠. 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아까마이에 대한 글로벌한 망 때문에 속도 부분의 부분들 그리고 보안까지 같이 해서 해외에서 EA를 통해서 접속하신 이후에 그리고 내부에서는 망부리 때문에 VDI를 통해서 업무를 보시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제약회사 빠지는데 그 제약회사분은 뭐냐면은 뭐 이름들 다 유명한 제약회사인데 당장 내일 해야 된대요. 팬데믹 상황에서 재택근무를 전사적으로 지시가 내려왔대요.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놓을 수도 없으니까 제 기억에는 한 3일 만에 구축한 걸로 알고 있어요. 3일 만에 구축한 나머지 소소한 것도 있긴 하지만은 최소한 지택에서 기본적인 업무를 볼 수 있게 VPN 없이 VPN 리스로 재택근무 한 게 맞는 게 첫 사례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 자랑스럽게 레퍼런스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두 개 사례는 뭐 성능 위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성능 플러스 보안도 같이 만족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케이스고요. 제가 말씀드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리는 세시 가이드입니다. 이런 가이드 컨설팅을 통해서 실제 진짜 고객이 세시가 필요한지 부분 검증과 어느 부분 검증해야 또 되는지 필요하더라도 어떤 모듈이 필요한지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디파인하는 거네요. 아주 긴 여정이 되니까 저희 아까마야 같이 하게 된다면은 우선순위를 정해드리고 이에 따라서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하는 게 가이드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여기 웨비나에 참여하신 시청자분들께서 이따 설문에 이런 것들을 뭐 받고 싶다고 하면 해주시는 겁니까? 무상으로? 해드려야죠. 여기서 제가 말씀을 안 해야 할 수 없는 거니까 해드려야 되겠죠. 해드리고요. 그런 여러 가지 니즈에 대한 그 관련들을 말씀하시면은 저희 굿모닝 아이텍과 아까 말한 쪽에서 방문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시고요. 데모는 실제 데모는 아니고요. 간단한 화면 보여드리는 건데 현재 저희는 에이전트가 없습니다. 리스 방식이고요. 에이전트가 설치할 경우도 있지만 현재 리스 방식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냥 웹브라우저 여셔가지고 수어를 입력하시면 돼요. 아이디 패스워드 2차 입력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접속 가능한 전체가 아니고 내가 접속 가능한 옵션이 나온 거죠. 아까 각 그 직원마다 자기 맞춤형이 나오는군요. 네, 맞습니다. 왼쪽 분류 다 가능하시고요. 에 대해서 뭐 SSH 접속을 하시든 웹을 쓰시든 접속 가능하신 거고. 그리고 이건 살짝 비교인데 VPN과 EA 비교입니다. VPN은 접속하게 되면 그대로 PC 화면이에요. 네트워크 조인 됐으니까. 완전 좀 틀리겠죠. 권한 자체가 무한대의 권한과 소수의 권한인 거죠. 가장 큰 보안 문제점을 보게 된다면은 이 화면이 되겠죠. VPN 접속했을 때와 EA 접속인데 EA는 사용자와 그 최종 목수자 사이에 프록시가 더 끼어 있습니다. 접속된 상태에서 포트 스캔을 하게 되면은 EA VPN 같은 경우는 내부의 IP가 다 보이겠죠. 스캔이 되어서 IP 포트가 다 보이는데 EA 같은 경우는 저희 아카마이 쪽에 IP는 보인다. 그래서 내부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어세스에 대한 IP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장표로 보여드렸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최종 결과인데 이렇다. 검사해보니까 이런 취약점이 됐다, 스캐닝이. 실제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면 공격이 먹히는 경우가 발생하겠죠. 아카마이는 공격하더라도 자산이 아닌 아카마이를 공격하기 때문에 오케이. 아카마이는 보호한다 하는 게 핵심 영역이고 여기까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Q&A 시간 들어가겠고요. 권희사님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서 좋은 점 하신 분 일단 두 분 이름을 적어주시겠습니까? 맨 마지막에 좀 발표해 주고요. 여러분 이제 설문하니까 설문에 아까 여기 보면 양정수님께서 컨설팅 아까 데모 신청 별도로 하면 되나 오는 설문에 무빙 클래스 있지 않습니까? 무빙 클래스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빙 클래스. 네. 자, 윤성호님. EA의 종합적인 사용자 관리를 위한 인사 등 사용자 정보와 연동해서 권한 부여와 그룹, 접근 위치 등 관리가 가능한지요? 향후 보안 위험에 대한 선제적 분석 적응과 실시간으로 빠른 예측 분석도 가능할지요? 종합적인 질문이신데요.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그 같은 얘기한 그 카르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측과 예방과 네. 그리고 다 산싸게 도는 부분입니다. 이게 사용자 관리를 할 때 이게 인사 뭐 이렇게 LW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동도 가능? 당연 가능하죠. 아까 네네. 말씀하신 뭐 오픈 아이디든 뭐 기존 레거시든 다 가능하신 거죠. 네. 그 윤성원님께서 아카마이 EA 통해서 온프리미스, 프라이빗, 퍼블릭, 클라우드 모두 통합 관리가 가능한지. 네. 모두 다 관리하고 현재는 어쩔 수 없이 하이브리드 형태고 멀티 클라우드 밴드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도 가능하고요. 구성돼 있었지만은 프라이빗은 조금 이제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내부적인 클라우드 때문에 그 네. 위에 부분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영준님 조금 전 서드 파티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베스트 브리드 어프로치, 즉 하나의 플랫폼을 외부의 프로바이더들의 서비스로부터 구성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도 되는 건지요? 서드 파트를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그 세시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에 대한 그 보안 서비스들, 그런 서비스들이 제공할 수 있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엔드포인트에 대해서 서드 파트 연동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IDP, 기존의 레거시로 고객이 이미 쓰고 있는데 그걸 네네. 세시 때문에 아카마이로 바꿔야 돼? 라는 네. 것들에 대해서 연동이 가능하다. 두 가지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송기로님, 데이터 센터에서 세스를 구성할 때 각각의 그룹사들을 통합해서 구성이 가능한지요? 범위나 동시 접속에 대한 제한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데이터 센터나 세시 구성할 때 각각 그룹사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그멘테이션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네. 가능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 시스템이 뭐 클라우드 모드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신데 동시 접속에 대한 부분들 기존 VPN은 사용자 증설이 필요할 경우에 하드웨어가 추가돼야 되거든요. 저희는 단순히 라이센스 계약만으로 할 수 있다. 클라우드가 네, 있으니까. 네. 이영준님은 이게 이제 세스가 이제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네. 플랫폼이라면 이제 이 플랫폼이 이제 과연 한 프로바이더가 이 모든 최신 기술이 담겨 있는 이 플랫폼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네. 이 경영자 시소 같은 게 들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그 확신을 줄 수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실 때 제가 발표할 때 말씀드리긴 했는데 현재까지도 세시를 완벽하게 100% 제공하는 밴드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쪽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아카마이가 모든 거를 노동력 있는 거 다 서비스를 하면 있어가지고 다 개발된다면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를 못 믿으실 거잖아요. 네. 당연히 현재도 멀티 밴드 클라우드 하시잖아요. AWS를 100% 믿을 수 없으니까 뭐 믿고 안 믿고 떠난 거 가지고 장애 발생 때문에 백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시에 대한 전략도 뭐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로 구현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만은 뭐 현재에서는 아카마이만 말씀드린다면은 그 저희는 100% SL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운타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장해드리고요. 보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100%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이 모델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개별 질문에 대해서 또 금융 하이텍 전문가분께서 개별적인 답글 남겨주고 계시니까 답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지희님, 아카마의 ID30에서 IDP, MFA를 적용한다고 하셨는데 IDP를 변경 시에 반영 시간과 MFA 우회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카마이 쪽에 빗대어서 말씀드린다면 아카마이는 IDP 자체 IDP와 아카마이 자체 MFA 제공하고 있습니다. MFA 먼저 말씀드린다면은 멀티팩터 인증인 거죠. 에 대해서 현재 아카마이 MFA는 이제 해외에서 최초로 파이더 2.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네. 2.0을 틀린 거죠. 그 말이 뭐냐면은 기존에 파이더 1.0에 대한 그 플랫폼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설치 없이 웹브라우저 상에서 바로 접속 가능한 거죠. 에 대한 부분하고 IDP에 대한 변경을 말씀하시는데 벤더에 대한 변경인지 아니면 IDP 안에 있는 데이터의 변경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로직에 당연히 기능이 포함됐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상세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우태님, 세스의 보안 요소를 클라우드 상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보안 요소를 패스해서 지나가야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인증, 파이어월, SWG 등 등등의 패스를 지나가게 된다면 암호화된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서 각 요소별로 복호 암호화 과정을 거치면 딜레이나 지터 등 발생 원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이슈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요? 말씀드린다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인증, 방화벽, 시큐어 데이터를 모든 것들을 클라우드 세시에서 제공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네. 그러면서 가지고 안복화도 당연히 세시 클라우드 내에서 안복화가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고객이 요청하시면 데이터가 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객이 사실 제가 경험상 벤더가 복화된 데이터를 사실 들지 못하거든요. 로고상 들 수 있겠지만 그걸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 그 이후에 딜레이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기능, 세시의 기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보시지 마시고 이러한 플랫폼 말씀드렸잖아요. 이 플랫폼이 얼마나 안전하고 정확하게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서비스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셔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기능이 아닌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벤더 플랫폼에 대한 신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딜레이에 대한 부분들은 뭐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영주님은 EAA가 왜 스케일러블 한 것인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전현주님은 세시 없이 EAA만 도입하는 것도 가능한 것인지요? 가능합니다. 네. 네네. EA는 세시를 이루는 하나의 서비스인 거고 서비스 EA 이외에 ETP라든지 MFA 추가 서비스를 도입하실 수 있는 거고요. 네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세시를 구성에 써가지고 EA가 먼저 급하시다면 EA를 우선순위에 놓고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네. 방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진님, EA에 접속할 때 MFA 등의 추가 인증을 제공해 주시는지, 제공 시 어떤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지 궁금하며 접속 권한 부여는 별도 계정 생성 방법인지 AD 등의 연동을 통해서도 가능한지요? AD 연동을 먼저 지원해드리고요, 당연히. MFA 같은 경우는 MFA가 별도의 서비스가 있고요. 기본 상품이 있습니다. 기본은 OTP 그리고 문자, SMS, 이메일 등으로 제공해드리고 2차 인증에 대해서 MFA 같은 경우 별도의 서비스를 계획하신다면 스마트폰 베이스에 그 파이더 2.0에 적용된 좀 더 안전한 인증 체계 매체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습관한 부여는 고객이 집중하실 수 있고 저희 쪽 위탁하셔가지고 공론 IT과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운영을 대행해 드리는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근식님, 개인적으로 최근에 옥타 같은 단단한 IAM 기술도 이번에 랩서스 해킹 단체에 대해 뚫리면서 보안에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격이 직원들의 원격 접속 취약성을 누리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안들은 어떤 것이 더 준비가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세시의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IDP라 말씀드렸는데 그게 옥타인데 뚫렸다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뚫렸더라도 원격 접속 상황에서 그 사용자만이 접속 가능한 데이터 서비스만 애플리케이션. 뚫린 거고 나머지 분들은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에 막히는 거죠. 피해 최소화를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네네네. 이영준님은 기존에 사용하던 그러면 레거시 세스가 도입된다면 사용하던 레거시 시스템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레거시에 있던 중국 등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코어 가능하시고요. 물론 이제 일부는 이제 초이스를 하셔가지고 원웨이를 가야 발생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레거시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뿌려진 것들이 네. 클라우드를 대신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엔드포인트, 클라우드, 서버도 많기 때문에 저희 협의를 통해서 정하시는 게 맞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네네. 네. 자, 윤서원님은 자, 아카마이 세시 안에 아카마이 EA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뭐죠? 세시는 저희가 제안해드린 아까마이의 제안 플랫폼인 거고 네네, 그 그렇죠. 안에 네. 사스 형태의 EA 서비스겠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아까 되죠. 같이 이제 컨설팅 진단 서비스 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떤 건 필요한 건지를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말씀 들어보면 EA는 거의 필수가 될 것 같은데. 현재에서는 사실 필수가 맞겠죠. 근데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가 되면 좋겠지만 우리는 온프레미스만 있어. 사무실만 써. 그러면 필요 없어지겠죠. 네네. 에도 불구하고 시랩을 모니터링 업체에서는 당연히 필요하시겠죠. 네. 정영주님,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 설명하실 때 아무것도 믿지 않고 모두 검증한다고 하지만 한번 검증된 경우는 권한 상승 전까지는 다시 검증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두 검증한다기보다는 고전적 네트워크 구조에서 DMZ 안쪽을 트러스트라고 불렀었는데 DMZ 바깥쪽과 안쪽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VPN과 DMZ는 놓은 지가 20년이 넘은 그 경계 개념인 거고요. 사실 DMZ는 일반적인 약간 템포라는 입장이었거든요. 편의성을 쓰는 건데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현대 상황에서는 세시는 말씀하신 것 같이 DMZ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전자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전자라는 거는 최소한 경계는 필요하지만은 사용자 인증도 필요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 하려면은 맑고 셋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현진님, 원격 접속을 위해서 오픈 TCP 포트를 인터넷에 노출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EAA는 원격 접속을 위해서 인바운드 TCP 포트 오픈 유무가 궁금합니다. 만약 오픈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접속을 지원하는지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VPN 같은 경우는 인바운드로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EA는 아웃바운드로 되어 있고요. 그 아웃바운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웃바운드의 포트는 뭐냐면은 내 방화벽이 외부로 나가는 형태에서 저희 아까마이 쪽만 세션을 맺는 거기 때문에 외부 사용자들은 아까마이 통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죠. 네. 송규련님은 이제 세시가 적용되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받는 건데 그렇다면 뭐 이게 온프레미스는 뭐 네트워크 장비를 뭐 이거 매칭돼서 새로 구매해야 되는 것도 필요한 건지? 당연히 저는 이제 아까마이 세시는 클라우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트워크 장비는 필요 없다 말씀드리고 단지 이제 말씀드린 건 서드파트가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 제안을 드린 거고 초이스하게 되면 필요한 네거시가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은 세시보다는 엔드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윤성호님, 아카마이 세시 솔루션은 엣지 단에서 인증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엣지 단에서 인증하는 것과 클라우드 단에서 인증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엣지도 클라우드로 보시기 맞을 것 같고요. 구성에 있어서 그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엣지를 쓰시는 경우도 있고 데이터 센터만으로 쓰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클라우드나 엣지는 동일하다 말씀드린 거고 그 중에서 아카마이는 엣지를 하려고 하는 최대의 밴드인 거고 나머지 뭐 CSP 업체들은 데이터 센터 위주로 보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오늘 Q&A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설문지금 마저 해주시면 고맙겠고 어떻게 설명해서 직접 발표해 주세요. 저요? 네네. 하신 거. 네네. 네, 오늘 여러분 특히 이제 아까 이렇게 컨설팅 서비스 받고 싶은 분들은 그 무빙 클래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질문 해주신 두 분 불러주시겠습니까? 이름? 네. 두 분은 그런데 먼저 좋은 질문 해주신 이형준님. 그리고 좋은 질문과 가장 많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 윤성원님. 네네. 네, 이형준, 윤성원 이 두 분이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사님 마지막 한 말씀 하시면 네.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1시간 동안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항상 그 세션이나 세미나 때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보안은 제품이 아니다. 보안은 프로세스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현재는 이제 좀 바뀌었겠죠. 프로세스가 아니고 플랫폼이 돼버렸습니다. 클라우드가 돼버렸으니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하나의 제품을 고르고 그 제품이 이상할 경우에 마음에 들지 않은 경우 제품 바꾸기보다는 이제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플랫폼 업체를 고르는 게 현실이 돼버린 거고요. 그러한 선택이 있어가지고 저희 아까 말에 한 번 더 고르시기 말씀드린 거고 그 이외에 그라도 보안에 대해서 나머지 궁금하시다면은 저희 쪽에 말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최소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린다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굿모닝 하이텍과 토크하이트 함께한 제60일의 GIT 웹토크 오늘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아까 공지해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는 토크하이트 웨비나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저희 동료들 싱가포르 가거든요. 싱가포르 가서 좀 워크숍도 하고 또 싱가포르에다가 토크하이트를 어떻게 만들까 그런 관련된 또 미팅도 하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토크하이티 유튜브 채널 있습니다. 그 유튜브 채널에
몇 년치 그동안 다 있고 또 그동안 있는 것들 또 편집해서 이렇게 모듈화된 것도 많이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토크 IT에서 다시 보기 좀 보시면서 기다리시고요. 다다음 주부터 또 이제 다양한 웹이나 있으니까 미리미리 사전 등록하시면 편하게 들 수 있습니다. 자, 주말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주말이니까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하여튼 아직까지 뭐 코로나 아직 있으니까 몸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오늘 방송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 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 IT 치시거나 toke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 앤 인프라, AI 앤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